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네, 항상 수업 시작할 때는 우리 서로 이 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역사는 최태성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함께 외치면서 여러분 이름이 주희다 그러면 역사는 최주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와, 박수 박수.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하다. 정말 제가 옆에 이게 있으면 이게 막 안아주고 싶어요. 최고 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일단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랑 약속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의를 끝까지 다 듣는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따라쓰기처럼, 따라하기처럼 이렇게 다 그려놨거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판서를 쓸 텐데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오시면서 선생님 색깔 똑같이 하얀색 분필은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초록색, 이렇게 해서 4가지 색깔을 가지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시면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우선 전체 시기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전체 시기를 볼 텐데 오늘 첫 강은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가 뭐냐면 역사 그 이전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문자를 썼던 시기. 여러분들 문자 쓰잖아요. 그죠? 그 이전 시기.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그 문자가 없었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시대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린 지금 몇 년도에 살아요, 여러분들? 그럼 2017년, 8년, 9년, 2020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의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2000년이 흘렀다. 2020년이 흘렀다. 2030년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원, 기원 전, 그 다음이 기원 후. 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 그 후로 지금 2000년, 2020년, 21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1년, 그 다음이 2년, 뽐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 20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라고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자, 거꾸로 기원전은 또 어떻게 하냐면 기원전은 여기서부터 또 1년, 2년, 그 다음이 뚠 올라가서 2333년 뚠 올라가서 70만 년 전. 오, 70만 년 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 선사시대예요. 아주 먼 옛날. 네, 정말 먼 옛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배울 거고요. 옛날 석기 시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이 새로운 석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돌멩이를 썼던 시기예요. 돌을 썼던 시기. 그리고 이제 금속을 썼던 시기. 바로 청동기. 그 다음이 좀 더 좋은 금속을 쓰죠. 그게 바로 철기. 철을 사용했던 이런 철기 시대.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기원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쭉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쭉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요. 사실은 지금은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철기 시대가 사실은 어찌 본다면 지금까지도 철기 시대다. 쭉 내려와서 네, 지금까지도 철기 시대다.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자, 철이 지금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구두두두두두두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지금 건물이고 뭐고 지금 다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철을 사용하는 시대, 철기 시대의 이어진 그 모습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그 금속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 이게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고 이 청동기 시대에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때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또 성장을 합니다.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네,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할 거예요. 여러 나라들. 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지도 한번 보면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나라들이 있다가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더 커진 나라가 있고 더 없어진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쭉 내려와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삼국시대. 삼국시대 하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야. 가야까지 집어넣으면 사실은 사국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큰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어느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냐면 바로 신라.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는데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면 남북국 시대다라고 해요. 남북국 시대다. 남북국 시대다. 자, 남국엔 바로 이제 통일 신라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국엔 또 어떤 나라가 새로 생겼냐면 바로 이 망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 잘 그 위에다가 아주 희미한 라인이 있을 거예요. 희미한 라인 따라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 지금 하얀색 분필 쓰고 있어요. 계속 검은색으로 쭉 써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남북국을 또 통일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네, 고려입니다. 고려입니다. 네, 고려를 고려하세요. 네, 고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졌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네, 대한 황제의 나라니까 제국,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그죠? 예, 1910년부터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예, 점령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예, 그 시기를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짜잔 바로 대한민국 뿌뿌뿌뿌뿌 네. 자,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현재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반만년 역사 위에 빰. 자, 여러분 반만년 역사래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왜 반만년 역사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고조선 여기부터 요 라인이 지금 한 2333년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제 삼국 유사에 대한 어떤 기록인데 그 기록이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2333년 있고, 그죠? 기원 전 2333년 있고, 또 기원 후로 또 한 2000년이 붙죠. 그럼 이게 합치면 4300여 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만년은 만년의 반이니까 5000년이잖아요.
대략 약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시점부터 쭉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를 반만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오늘 배울 부분은요. 선사시대니까 우리 여기 구석기와 신석기 이 시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할 때는요. 항상 요 흐름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구석기, 선사시대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아이고 이뻐라. 네, 잘 보기. 예, 저기 따라쓰기처럼 받아쓰기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를 우리는 먼저 오늘 배울 부분이니까 예, 구석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석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돌을 가지고 도구를 쓴 거예요. 이거를 석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석기인데도 예전 석기를 옛날 석기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석기 시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죠. 자, 먼저 요거를 제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 스파게티. 좋아요. 돈가스. 좋아요.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입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어? 어머나! 뭔가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학원에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네. 옛날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잤을까? 요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옛날 사람들이 먹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구석기 시대는요. 먼저 채집과 수렵입니다. 자, 채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채집은 이렇게 나무에 열매 있으면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이거 채집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네. 사냥. 네. 사냥. 채집과 사냥의 방법들을 주로 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나무에서 열매 떨어졌어. 이제 없어. 동물들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대로만 인간은 살아야 되는 시대. 여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죠. 그죠? 채집과 사냥 시대예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뭘 입었을까? 뭘 입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사냥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가죽을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잤을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채집과 사냥은 여러분들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만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더 이상 이 동네에는 열매도 없고 동물도 없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잤을까? 집이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자연이 주는 대로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집에서 살지 않는 거죠. 이동 생활합니다. 이동 생활하는데 제일 좋은 집의 형태는 뭘까? 동굴이에요, 동굴. 아유, 그냥 가다가 그냥 저기 동굴 있네. 저기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그냥 동굴, 이 당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채집과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채집과 사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동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 생활을. 그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동굴이나 그냥 막 지은 집들 이런 데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굴에서 살았다. 집 걱정은 없었겠네요. 그냥
자연이 곧 내 집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주거 생활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자는 거 이거 해결했어요. 아, 이 당시 사람들, 구석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채집이나 사냥 같은 걸 할 때 사용했던 도구, 아니 사람이 동물과 차이점이 뭐예요? 도구를 쓴다는 거 아닌가? 도구를, 그죠? 어떤 도구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아직은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멩이에 돌을 딱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나오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떼어내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 당시 석기를 뭐라고 하냐면 돌멩이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그 딱 부딪힌 데서 떼어낸 돌이다 라고 해서 뗀석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구석기 시대에는요 바로 이렇게 뗀석기 떼어낸 돌 기계다.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뗀석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네 바로 주먹도끼.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그림들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당시에 지금 이 도구들 한번 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용했던 굉장히 아주 다양한 도구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얼텅벌텅 얼텅벌텅 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돌을 딱 떼어냈으니까 당연히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얼텅벌텅 뗀석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갔어. 흘러가서 이제 신석기. 자, 저쪽에 앞에 연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석기 시대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죠? 자, 이제 그 다음 시대 어디예요? 신석기 시대. 네,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점점 가까울 거야.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잤을까 궁금하시죠? 자, 우선 우와, 이 신석기 시대는요, 이 구석기 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석기 시대는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와, 멋져.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냥도 아니에요. 사냥도 아니고 이제는 직접 길러요. 왜 지금도 여러분들 돼지, 소, 닭 키우잖아요. 그게 신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가축을 또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농사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죠? 그래서 농사와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굉장히 큰 발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 입는 것도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옷 있잖아요. 옷 예뻐?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이 옷은 뭘로 만들었을까? 실로 만들 거 아니에요. 실로. 그죠? 실을 뭐 기계에 쭉쭉쭉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실을 만들게 된 시점이 바로 이때 신석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구석기는 그냥 가죽 그냥 두르는 형식이었다면 신석기 시대는 가죽과 가죽을 꿰맬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실을 통해 가지고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 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실을 이렇게 감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예? 옷 입는 그 도구들 중에서 이 실을 감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락바퀴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가락바퀴. 자, 가락바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그냥 뭐 이게 동그란 거고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다가 긴 막대기,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긴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무게중심 잡아주고 이렇게 감아주는, 그러면서 실을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도구가 가락바퀴. 그러니까 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아하, 이 당시에는
실을 사용했구나. 이래서 옷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옷 됐고, 먹는 거 됐고, 옷 됐고. 그 다음 단계 뭐죠? 코 자장하는 거. 자, 이 당시 여러분 가장 큰 특징. 농사를 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생활의 모습을 많이 바꿔놔요. 농사를 지으니까,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 이동 생활했잖아.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하면은 언제 물 주고 언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딱 거기서 지켜봐야지. 그 농작물들을 지켜봐야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이동 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맞습니다. 바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떠돌아다니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또는 학원 갔다가 다시 집에 오죠. 그 집을 매일 옮겨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럼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을 뭐라고 하냐면 움집이라 그래요. 움집. 자, 제가 이 움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움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움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강가나 바닷가 쪽에 위치하는데,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강이 흘러요. 강아 흘러라. 이렇게 강이 흘러요. 좋아요. 강이나 바닷가 이렇게 흐르면 집이 어디 있냐면은 강가나 바닷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요 옆에 쭈룩 이렇게 있어요. 강가나 바닷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강가나 바닷가 요 근처에 있다고 한번 봅시다. 왜 강가나 바닷가에 있을까? 여러분들 왜 김병만 아저씨 나오는 거 뭐지? 이렇게 뭐 오지 탐험하는 거 뭐죠? 정글의 법칙. 네. 그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가 쪽에 있어요. 이렇게 집 같은 거 지을 때. 왜? 생선들, 고기들이 거기 제일 많잖아.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거기거든요. 땅 파기도 좀 좋고, 물가가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을 여기 지었는데, 집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요렇게, 이게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보면 집을요, 반지하 형식으로 이렇게 파요. 이렇게 반지하 형식으로 판 다음에, 이게 이제 지표면이 되겠죠? 이렇게 파요. 판 다음에, 불 피우는 자리가 요 가운데 있어요. 불 피우는 자리. 여기 가운데 화덕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요게 바로 움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움집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움집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으면서 반지하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들 지금 사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정착을 했고 집이 생겼다는 거, 이게 신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도구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도구가 있을까?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아직은 아주 먼 옛날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 와서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시간이 금방 흘렀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것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핸드폰,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핸드폰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석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구석기 시대 뗀 석기는 어떻다 그랬지? 울퉁불퉁하다 그랬잖아.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울퉁불퉁한 표면들을 갈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그런 석기를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자, 그 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갈아낸 석기다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뭐 간석기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말 그대로 가을돌이에요. 가는 돌, 가을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제가 지금 한번 간석기를 보여드릴 텐데 매끄러워요. 매끄러워요. 그저 표면이 너무 매끄럽죠? 이게 바로 뗀석기와 간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간섭기, 갈도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그릇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을. 왜냐면 그래야 씨앗을 저장해야 내년에 그 씨앗을 뿌릴 거 아니에요. 농사를 그래야 또 지을 거 아니야. 구석시대는 그런 게 필요 없었죠. 나무 열매 다 떨어졌네. 자, 이동 이런 거였잖아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그릇이 필요했다. 자, 이 신석기 시대에 만든 대표적인 그릇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빗살 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빗살 무늬 토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그릇이 왜 뾰족하지요? 저래가지고 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힌트. 이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 강가나 바닷가. 그러니까 이 뾰족한 것을 그냥 그 무른 흙에다가 푹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됐죠? 구석기와 신석기 특징은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큰별쌤의 생각. 큰별쌤의 생각. 네, 항상 맨 마지막 코너에 제가 이 큰별쌤의 생각 코너를 집어넣을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뭐냐면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 저 뗀석기를 보시면서 뭐 저렇게 후졌어. 뭐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이렇게 되게 후진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구석기 시대나 이 신석기 시대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 또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최첨단, 정말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서 막 2500년, 3000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면 뭐 저렇게 후진 뭐 손에다 들고 전화를 하네? 왜 저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뗀석기도 간석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발명품들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다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 후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큰별쌤의 생각이었습니다.